어떤 이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삶을 창조합니다. 여기 눈 덮인 설산 위에 사랑과 예술, 그리고 추억이 함께 쌓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 김준호. 그는 빛을 쫓는 사진작가입니다. 셔터 한 번에 순간을 영혼으로 붙잡는 마법사죠. 그의 아내 강주현은 붓을 드는 서양화가입니다. 삶의 단면을 화폭에 담고 스쳐가는 순간을 작품으로 재해석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사진과 그림, 그리고 서론에 대한 열정 속에서 두 사람의 삶은 곧 예술이었습니다. 이제 알프스의 눈 덮인 풍경 위에서 그들의 사랑은 한편의 시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이번 알프스 스키 여행을 함께할 동료들이 우리 집에 모인다. 여행 준비 점검과 역할 분담을 위한 만남이지만 사실 이런 시간이 여행의 진짜 시작이 아닐까. 오늘은 그냥 밥상이 아니다. 그림을 그리며 길러온 손끝의 섬세함이 어느새 내 요리에도 스며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감각들, 고소함, 매콤함, 그리고 씹는 즐거움까지 다 담긴 한국식 오븐 삼겹살 구이로 시작한다. 그 옆엔 내가 한참이나 정성을 쏟은 파에야, 해산물 사프란 진한 육수가 팬 위에서 천천히 어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치 우리가 곧 경험할 유럽의 맛들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 기분이 든다. 모두는 벨리 브랑시의 빙하스키에 관한 정보와 장비를 확인하고 오랜 스키 동료 도상집 씨의 스키 이벤트 60년의 약속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긴 비행 끝에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순간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다.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이국의 공기. 나는 지금 유럽에 도착했다. 두 대의 렌트카에 짐을 나눠 싣고 우리는 체르마트를 향해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르망 호수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잔잔한 물결, 저 멀리 호수를 따라 자리 잡은 집들, 그 위에 고산의 설원과 회색 하늘. 알프스로 향하는 길은 조금씩 고도가 높아지며 풍경도 함께 변해갔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다. 체르마트 마을은 자동차 대신 조용한 전기차만이 운행되어 걷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풍경을 음미하게 합니다. 골목마다 진한 치즈 냄새가 풍기는 작은 식당들과 벽난로 앞에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곳이죠. 키르히브리케 다리에서는 마터오른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느린 시간의 도시 체르마트를 걷다 보면 시간이 흐르기보다 머문다는 감각이 듭니다. 한적한 골목 끝자락에 이르자 세월의 숨결이 깃든 전통 가옥들이 소박한 자태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한참을 그 오래된 지붕과 벽의 결을 바라보았다. 그 목재 하나하나에 스며든 세월의 향기, 스키를 타러 왔지만 이 마을을 보는 순간부터 나는 눈이 아니라 시간 위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조용한 골목을 걷다가 작고 아담한 갤러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전통 가옥들 사이에 자리한 낡았지만 품이 있는 공간. 밖에서 보기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안은 조용한 감탄으로 가득했죠. 낯선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그림들 속엔 이곳 체르마트의 공기와 시간 그리고 어떤 고요한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작품들이 그 위로 겹쳐져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과 기억들이 조용히 깨어나며 타인의 세계와 저만의 세계가 어렴풋이 맞닿는 듯한 묘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되게 기분 좋게 한다고 치킨 줬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멀리 뉴욕에서 날아온 샘과 수 부부. 오랜 시간 스키를 즐겨온 이들은 이번 60년의 약속을 진심으로 응원하러 체르마트를 찾아온 따뜻한 친구들입니다. 다 피체 앨범이 우리 밤새 그냥. 중에서 또 새로운 걸 먹는다. 그날 저녁 요즘 유행하는 AI 그림이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위로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말들이 오갔고 우리의 대화는 그 어느 날보다 깊고 조용했습니다. 고르너그라트 열차의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승객 모두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천히 마음의 고도를 바꾸는 순간 차창 밖 설원이 스르르 펼쳐집니다. 하얗다는 말로는 모자랍니다. 이 풍경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마터호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완벽한 삼각형의 실루엣. 이 풍경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지고 모든 속도는 잠시 멈춥니다. 마터호른을 향한 길은 마치 순례자의 발걸음처럼 경건함을 자아냅니다. 이곳은 초보자에게는 너그러운 품을 내어주고 숙련자에게는 더없이 품이 있는 도전을 선사합니다. 무엇보다 거대한 자연 그 자체가 코스의 일부가 되어 숨쉬는 곳입니다. 마터호른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수많은 것을 들려줍니다. 나는 그 침묵에 귀 기울이기 위해 이곳에 다시 올라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파른 코스에 도전했다. 스키는 두려움과의 대화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순간의 짜릿함, 마치 붓에 진한 색을 듬뿍 묻혀 과감한 스트로크를 긋는 것과 같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마터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다. 해발 3,883m, 유럽에서 가장 높은 스키장으로 향하는 케이블카 안에서 우리는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웅장해진다. 지상의 모든 것들이 작은 점처럼 보인다. 국경을 넘나드는 스키라니. 체르비니아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순간 풍경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같은 산이지만 이탈리아 쪽은 조금 더 부드럽고 여유로운 편이다. 첫 번째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에서 라고 누군가가 소리친다. 고르너그라트의 탁 트인 슬로프에서는 마치 구름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평화로움을 느꼈고, 마터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의 슬로프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체르비니아로 넘어가 넓고 부드러운 슬로프를 질주할 때는 마치 캔버스 위에서 자유롭게 붓질을 하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설원 속에 자리 잡은 이탈리아의 산장에서 점심을 먹는다. 진짜 이탈리아 피자와 에스프레소의 맛. 코앞에는 마터오른의 남쪽 면이 보인다. 같은 산이지만 스위스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다. 오늘은 실내에서 장비 다루는 법부터 배웠다. 하네스를 착용하는 순서, 크램폰을 발에 맞게 조이는 법, 로프를 어떻게 정리해야 꼬이지 않는지, 말로는 쉬워 보여도 손에 익히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다. 우리가 직접 장비를 만지고 서로 도와가며 익히도록 했다. 손끝으로 감각을 익히고 반복하며 익숙해지는 시간이 좋았다. 익숙함이란 결국 몸이 기억해 주는 것이니까. 오후가 되자 드디어 눈 위로 나섰다. 설원의 감촉은 실내와는 전혀 달랐다. 햇살이 부서지는 눈밭 위, 척발을 디딜 때의 긴장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장비는 똑같았지만 환경이 바뀌니 몸의 감각이 완전히 새로웠다. 우리의 목표는 샤모니 벨리브랑쉐의 빙하 스키이다. 체르마트를 떠나 샤모니로 향한다. 차창으로 스쳐가는 알프스의 풍경들. 마치 한 장면 한 장면 이어지는 그림들을 보는 것 같다. 각각의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된다. 준호는 연신 셔터를 누르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둔다. 빙하가 만든 호바누이 도시 인터라켄에서 잠시 머문다. 마을 이름 자체가 호수 사이라는 뜻이라더니 정말 툰 호수와 브리엔츠 호수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다. 준호의 사진에는 멀리 보이는 융프라우의 설봉이 담겼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 음식점에서 고향의 맛을 보았다. 그린델발트로 향하는 도로에서 차 안이 술렁인다. 차창 너머로 아이거 북벽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알프스에서 가장 무서운 암벽 중 하나라는 그 벽면이 정말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하다. 라우터브루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메마른 폭포 사진을 남긴다. 72개의 폭포가 있는 계곡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하다. 가뭄이 들었는지 시타후바우 폭포에서 물줄기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더 신비롭다. 거대한 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늘어선 모습. 물이 없어도 이토록 장관일 줄이야. 깎아지른 듯한 암벽들이 계곡을 둘러싼 풍경이 한 폭의 수묵화 같다. 샤모니 계곡은 마치 알프스의 심장처럼 사방으로 펼쳐진 스키장의 맥박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행자가 아닌 산악인들의 도시입니다. 거리엔 클라이밍 로프와 피케를 든 이들이 지나가고 아침부터 하네스와 부츠가 더 익숙하게 눈에 띄죠. 이 마을의 공기는 산을 향한 준비로 늘 긴장감이 배어 있습니다. 골목골목을 돌아보니 샤모니의 역사를 느낍니다. 샤모니는 체르마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죠. 체르마트가 우아한 귀족이라면 샤모니는 모험을 즐기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거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모험가들이 가득하고 카페마다 등반 장비를 맨 사람들이 내일의 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아드레날린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머물 숙소는 알프스의 정통 가옥이다. 두꺼운 나무벽과 돌바닥으로 지어진 전통적인 알프스 건축 양식. 발코니에는 빨간 재단임은 없지만 넓은 창문이 햇볕을 받아들인다. 지붕은 무거운 슬레이트로 덮여 있고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집 같다. 이런 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발코니로 나서는 순간 숨이 멎는다. 정면으로 몽블랑 정상이 우뚝 솟아있다. 4,809m의 서유럽 최고봉이 석양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빛난다.
우리가 정말 몽블랑을 바라보며 잠들 수 있다니 누군가가 감탄한다. 이 전망만으로도 샤모니에 온 보람이 충분하다. 샤모니의 각 스키장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랑 몽테는 가파르고 도전적이고 브레방 플레제르는 전만이 일품이며 레 우슈는 가족적이고 따뜻하다. 마치 서로 다른 화풍의 그림들을 감상하는 것 같다. 오늘은 그랑몽테에 도전한다. 샤모니에서도 가장 익스트림한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3,300m까지 올라간다. 아르장티에르 빙하의 위용, 저 거대한 빙하가 우리가 스키를 탈 무대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다음 구간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바람에 노출된 능선부라 그랑몽테 특유의 아이스월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정말 엣지 기술이 생명이다. 스키날을 얼음에 정확히 박아 넣어야만 미끄러지지 않는다. 한 턴 한 턴이 생존과 직결된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볍다. 오늘 저녁은 특별하다. 우리가 미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식재료들로 이번 여행의 성공을 축하하는 성찬을 준비하기로 했으니까요. 나를 비롯한 우리 여성 회원들이 주방을 접수했다. 모두의 손놀림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 스키 실력만큼이나 잽쌌다. 스테이크를 굽는 솜씨가 예술이다. 그리고 샐러드에 뿌려지는 올리브 오일. 좋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고 그래서 치미추리를 만들었거든요. 이걸로 샐러드를 제가 다 드릴게요. 이거랑 발사믹 비네가를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먼저. 와, 역시 부회장님에 대한 사랑은 다르다. 질투하지 마세요. 생명이 가족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잘 먹겠습니다. 난 조금만 됐어.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명품 브랜드 데누타 카바세카의 프리모 엑스트라 버진이다. 이런 걸 어떻게 구했냐고요? 뭐 오늘을 위해서지요. 완성된 저녁상을 보는 순간 말을 잇는다.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건가?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 황금빛 올리브 오일이 윤기나게 코팅된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엄선된 와인까지 5성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화려한 성찬이다. 차려진 음식을 보고 모두가 감탄한다. 은은한 조명이 식탁을 부드럽게 비춘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다. 와인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간다. 스키로 지친 하루의 긴장이 서서히 풀린다.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꿈 같은 하루였다. 이 순간 저녁 식사는 하나의 작은 축제가 되었다. 알프스의 밤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준다. 샤모니 케이블카 승강장에 도착한다. 이른 시간인데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스키어들,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가 뒤섞여 들린다. 모두의 눈빛에는 같은 것이 담겨 있다. 벨리 블랑쉐에 대한 설렘과 경외감, 그리고 배낭에는 안전장비들이 가득하다. 이런 장비들을 보니 오늘이 보통 스키와는 다르다는 걸 실감한다. 케이블카가 고도를 높일수록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몽블랑의 웅장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정상에서니 온 세상이 발 아래 펼쳐진다. 몽블랑 상문의 웅장함, 날카로운 바위벽들이 하늘을 찌른다. 여기서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겸손해진다. 그리고 동시에 경외감에 사로잡힌다.
드디어 벨리 블랑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프피스트 코스라 불리는 곳. 20km의 빙하 위 여행, 그것도 스키 여행. 모두는 안전장비를 체크한다. 여기서는 자연의 법칙이 절대적이다. 겸손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하이를 미끄러져 간다. 수천 년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얼음 위에서 매 순간이 신성하다. 스키날 밑으로 전해지는 빙하의 감촉. 마치 지구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것 같다. 이곳에선 나도 준호도 자연의 일부가 된다. 해발 2,800m 지점에서 잠시 멈춰 선다. 숨을 고르며 뒤돌아보니 몽블랑 상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랑조라스의 날카로운 바위 첨탑, 드리의 수직 벽면, 우리가 지금 저 거대한 산들 사이에서 스키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고글 너머로 보이는 이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한참을 가다가 피로가 밀려올 때쯤 해발 2,516m에 위치한 르팡 산장을 만났다. 마치 얼음바다에 떠있는 작은 방주 같다. 프랑스어로 상어를 뜻하는 이름처럼 이 거친 빙하의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자 같은 존재다. 산장 앞에서 바라본 빙하의 모습이 경이롭다. 빙하가 움직이며 만든 크레바스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코발트 블루의 심연, 빙하의 방향을 읽으며 안전한 루트를 찾는 것이 이곳에서의 생존법이다. 젤의 그 지역을 조심스럽게 통과한다. 빙하의 움직임이 만든 거대한 얼음 조각들, 자연의 조각 작품들이다. 각각이 독특한 형태와 색깔을 가지고 있다. 푸른 빛이 도는 얼음들, 어떤 물감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색이다. 와인 밑의 빙하는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고 그 갈라진 틈새는 자연의 위대함이자 동시에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순간을 렌즈에 담아냈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저의 붓이 미처 담지 못하는 자연의 숨결을 포착했습니다. 메르드글라스 얼음의 바다, 정말 바다처럼 보인다. 파도처럼 굽이치는 빙하의 모습, 시간이 정지한 듯한 장관. 여기서 준호와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지만 이런 순간엔 서로가 새롭게 보인다. 20km의 여정이 끝나간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충만하다. 이 경험을 어떻게 캔버스 위에 옮길 수 있을까? 아니, 굳이 그려야 할까?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알프스와 작별하는 시간, 가방 속엔 추억들이, 마음 속엔 영감들이 가득하다. 준호의 카메라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내 스케치북에는 무수한 선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